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네, 오랜만에 달인 프로그램을 받고, 예. 저도 제가 척추가 안 좋은지 오늘 알았습니다. 예. 제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한 권 한 권 쓴 책들이 이제 열린다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히브리어로 인사말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언어 히브리어 인사말 몇 개 할 줄 알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뭐라고 할까요? 샬롬. 샬롬만 하면 없어 보이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뭐 뒤에 살짝 붙이니까 있어 보이죠? 샬롬 우브라하. 샬롬은 이제 평강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브라하는 이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우는 이제 그리고예요. 샬롬 우 브라하.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 브라하. 의미를 아셨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히브리어로 최고의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 브라하.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제가 평상시에 하는 좀 열린다 성경 뭐 그런 강의가 아니고, 오늘은 열린다 척추를 할 것도 아니고, 좀 독특한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체질, 그리고 건강. 한 2, 3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말을 섞은 거나 아마 이번 전화로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목사님을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깊은 분입니다. 이 여자 목사님인데, CGN에서만 이렇게 뵀죠. 이렇게 뭐 기타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SNS 공동체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SNS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SNS인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주제가 이게 세상에 도전하고 그런 거거든요. 거리가 먼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제하고 약간 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세상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과 이게 잘 관계 맺고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내 몸을 어떻게 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니까 좀 듣고 이제 재미없다고 이제 살짝 눈을 붙여도 상관없고, 근데 아마 눈 붙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아마 흥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에게는. 자. 오늘 나눌 내용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거를 이제 1시간, 한 15분 안에 압축하려고 하고, 혹시 여기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안에, CGN에서 이제 1시간씩 강의, 총 3번 했던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오늘 좀 전체 서베이 강의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SNS 공동체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음,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도전하면서 단지 버티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청년 지체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받고 충전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혹시 제가 저쪽에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로 이렇게 압축한 말씀이죠.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좀 치유하는 사역 좀 흉내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거. 다음 볼까요? 저기 안 나오나요? 자, 오늘 이제 1시간 한 20분 강의 동안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자, 빨리 보세요. 이런 내용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자, 다 보신 줄 알고. 자, 다음 뭐죠? 그냥 말로 다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성경 체질 그리고 건강. 자, 먼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한 1, 2분 정도 나눈 다음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87년도 60 시민항쟁, 이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60 시민항쟁,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보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CCC, 뭐 내비게이터, 뭐 그런 다양한 그런 대학생 선거단체 거기에 이제 낚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한 8년 동안 뭘 했는가?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또 나가서 낙가까지 또 가르치고 공동생활하고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면 약간 좀 신천지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빡신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한 500에서 7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좋은 수양관이 아니야. 비닐하우스 수준의 그런 수양관에 모여가지고 여름 수련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웬만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아요. 혼자 흥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서 사람들이 간증을 나누는 걸 보니까 어떻게 저런 부분, 저런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구나. 아, 사람들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르구나. 아,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려면 또 복음을 전하려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본과 3학년 때 배우게 된 과목이 뭐였는가? 이재마의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마, 허준,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사상의학을 공부했는데 아,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정말 도와주는 획기적인 학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클릭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모아놓은 그 자료 그게 이제 하나하나 책으로 나온 게 다음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열린다 성경 식물편이 2008년도에 처음 나와서 그 이후로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제 처녀작입니다. 1998년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 처음 쓴 책인데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럼 체질이 뭔가 도대체? 자, 다음 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그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체질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대표적인 말이 너는 한의사 체질이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의사 체질이 아니고 저한테 한의사 체질이래요. 또 어떤 분한테 그럴 수 있으면 당신은 개척교회 목사 체질이야. 부목사 체질이야. 이럴 수 있죠.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당신은 이제 독신 체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좀 약간 좀 축복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 체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보약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산성 체질, 알칼리성 체질 다양한 말들 해요. 그럼 체질이 도대체 뭔가? 다음 볼까요? 이 체질과 가장 유사한 말 가운데 기질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질이죠. 질. 이 질은 뭔가? 아무리 한자가 약해도 이 정도 한자는 아시죠? 바탕질자입니다. 이게 쭉쭉 보면은 본바탕, 이게 뭐냐? 타고난 본바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람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전부 흰 도화지 상태로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거기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을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 그쪽은 인간을 그렇게 봅니다. 사람 똑같이 태어난다는 흰 도화지로 그리고서 그 위에 이제 후천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론 이쪽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사람마다 그 바탕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약간 빨간색 도화지로 태어나고 누구는 노란색 도화지로 태어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체질론은 태어날 때 다 똑같지 않고 경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반응하는 경향성 이미 바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후천적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거를 좀 네 가지 이런 그 이론을 가지고 묶은 게 사상 체질이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체질, 태양인, 소양인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문적인 한의학 안에 있는 이 사상의학을 오늘날 보편적으로 알린 분은 공교롭게도 한의사가 아니고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해부학의 효시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해부학을 알리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은 아마 9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언뜻 봐도 어때요? 굉장히 꼬장꼬장하시고 예민하실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위장이 안 좋습니다. 한 30년 이상 된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이런 책을 써서 체질의학 전도사가 되었는가? 아니 한의사도 아닌 의사가, 의대 교수가 그거를 그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 서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30년대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체질침 한 방을 맞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었어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한 방이 침 한 방입니까? 아니면 한 방입니까? 침 한 방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침 한 방이냐 아니면 양방 한 방 할 때가 한 방이냐. 침 한 방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매료되어 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왜 뜨고 알려지게 되었는가? 누구나 자기 체질이 뭔가 체질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자,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오자의 링을 만드는 거예요. 오링. 그리고서 다른 한 분은 이제 이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벌어지게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게 안 벌어지게 막 버티는 거예요. 당기고 혼자서 하면 안 되죠. 둘이 짜가지고 자 잡아 당기고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너무 좋아하시네. 아무것도 아닌데 됐죠? 예. 아 웅성웅성. 예. 자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 진짜 하고 진짜 뭐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오늘 할 내용 많은데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잡아 당기는데 강의가 안 되네. 자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은 이렇게 있고 당기죠.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도 이걸로 하겠죠. 왼손잡이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이를 쥐고 있어. 그리고서 당겨. 소음이는요 맥없이 풀립니다. 힘을 못 써. 소양이는 감자를 쥐고 있으면 힘을 못 써. 태양이는 물을 들면 힘을 못 써.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거니까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다음 볼까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질론, 뭐 태양인, 소양인 이런 얘기가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말이 약간 다르죠. 이런 서양에서 체질론 가지고 각각 4가지 기질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부부 간에 자꾸 막 이혼하고 다투고 깨지는 그런 가정들을 돕는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그 김성목 장로님, 뭐 한은경 권사님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냐?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신 팀 라이 목사님. 이분이 아내 베블리 라이 여사와 함께 가정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한 20여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기질,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기타 등등 그런 책들을 썼어요. 자, 심리학에 서양에서 나오는 그 심리학 기질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이 대인관계, 특히 부부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해주는 그런데 응용하고 있다. 다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양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여기 이제 돕원 안에는 그 기질의 약점, 타고난 약점, 바깥은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나와는 기질이 전혀 다른 상대방을, 내 남편을, 아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툴로 제시한 거죠. 다음 볼까요? 이게 이제 좀 더 정교화된 게 이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이드, 그 제자인 융이 같은 개념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다혈질, 담즙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융은 직관형, 이게 이제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감각형, 그리고 사고형, 감정형 뭐 이렇게 넷으로 나누었고요. 다음 볼까요? 이게 좀 더 정교화된 게 융의 3대 제자가 이걸 16가지로 나눈 거예요. 다음 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MBT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체질론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 우리의 사상의학을 만드신 이재마 이분이 돌아가신 게 1899년이니까 1900년이라고 보면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분이 태양인, 태음인, 주역에 뭐 태극이 있고 음량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8개, 64개 아마 들어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그 이론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인체를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나눈 겁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분이 사상의학을 공부한 의학자가 아니고 유학자로서 사상 철학을 하시다가 그것에 대한 실제 생활의 실천편, 적용편으로 만든 게 의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다음 봅시다. 이재마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주제는. 이재마는 절대 당신 체질은 이거니까 이 체질에는 녹용이 좋으니까 녹용 먹고 이 체질은 닭고기가 안 좋으니까 닭고기 먹지 말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한 그 주장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자, 이분은 평생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입니다. 자, 유학의 근본 이론. 그러니까 성경을 꽉 짜면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황금률입니다. 너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아니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유학을 짜내면 이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내 인격을 잘 수련해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자, 그러려면 나 자신을 잘 갈고 다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 뭐가 있는가? 창조주가 주신 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4가지 착한 심성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사성이라 그래요. 한자로 인의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4가지 악한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욕이라 그래요. 한자로 비박탐나라고 해요. 일반적인 유학에서는 이런 착한 심성을 개발을 하고 악한 욕심은 억제해서 분자가 되어라. 이게 이제 얘기겠죠. 맹자 같은 분은 우리가 이런 착한 심성이 더 많이 갖고 태어났다. 순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욕, 악한 심성을 많이 갖고 태어났다. 이게 일반론입니다. 하지만 이재만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태양인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보면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금일의 은사가 많은 분들 있죠. 태양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태양인들은 남을 보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인자한 마음이 많아요.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느냐? 굉장히 무례한, 제잘난 맛에 사는 그런 비인이 되기 쉽다. 그리고 소양이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저 촛불 집회 가고 이런 분들 대부분 소양이들이 많습니다. 데모 부대에 막 행동대원, 소양이들이 많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의로운 마음이 많은 반면에 박인, 굉장히 천박하고 경박하고 가벼운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음이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예의에 굉장히 밝은 반면에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기 쉽고, 그리고 소음이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략에 밝은 반면에 굉장히 나태한, 안일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학은 일반론을 얘기했다면은 이재만은 각각의 체질에 맞게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좀 더 세분화해서 체질별로 인격 조화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범인들이 군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게 사상의학이에요. 유학적인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천편으로 나온 거지, 뭐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챕터 2로 넘어와서, 그럼 체질을 어떻게 넷으로 나누느냐? 이 지구상에, 다음 볼까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4개의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볼까요? 굉장히 재미나게도 우리 동양도 그렇지만 서양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정리한 공통된 이론이 있습니다. 재밌죠? 요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빨리 보면은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이 신화적인 세계관이 이제 지배하던 시대에 최초로 이 우주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 자연은 무엇에서 출발했을까? 연구한 철학의 아버지 누굴까요? 탈레스죠. 이분은
태초에 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이 우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해볼까요? 물, 그리고 불, 흙, 공기. 공기, 움직임, 바람 같은 개념입니다. 물, 불, 흙, 공기. 근데 이 물기운이 우리 몸에서 뭐가 되느냐? 요게 점액이 되고 우주의 불기운은 인간에서 황담즙, 순서대로 흑담즙, 혈액 이렇게 4개의 체액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쯤 후에 갈렌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우리 몸 안에 4개의 체액 가운데 점액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점액질, 순서대로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세기에 와서 융에 의해서 감정형, 사고형, 감각형, 직관형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바가바드 지타라고 하는 성경을 얘기하면 이제 창세기쯤 해당하는 동양 경전으로 얘기하면 우주의 생성 원리를 다룬 주역 이런 책에 보면은 4대론, 주역도 사상, 동의보감에서도 4대론적, 미제만은 사상체질. 동양과 서양 공이 우주와 이 자연과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인간을 사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정리한 공통된 이런 그 세계관이 있었다. 다음 볼까요? 요걸 이제 하나로 이제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제일 안에 있는 그 원부터 보면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기운, 물, 불, 흙, 바람, 공기 있죠. 자, 이 불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소양인이라고 하고 그걸 담즙질로 표현하고 또는 사고형으로 표현합니다. 흙기운은 태음인, 우울질, 감각형, 그리고 물기운은 소음인, 점액질, 감정형, 그리고 바람, 공기기운은 태양인, 다혈질, 직관형. 결국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각각의 기질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먼저 요 전까지 이렇게 들으면 이게 세상에 도전하려고 왔는데 무슨 뉴에이지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도전해야 되니까 말씀 한 구절을 읽어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4대 기운, 그게 우리 몸 안에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자,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흙으로 빚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 없이 안 돼요. 물 같이 있는 겁니다. 땅에서 물과 흙이 왔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는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바람이죠. 또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오니까 뭐예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렇죠? 전혀 억지 아닙니다. 뉴에이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에 묶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참 각각의 그런 그 기질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인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제 융은 직관형이라고 얘기했고 이 태양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 바람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났다. 바람. 이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이 공기에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이 공기의 움직임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 태양인들은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직관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직관형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바람 기운이 많기 때문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다니는 세계 선교지 막 돌아다니는 분들 가운데 태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회사 오늘 저녁에 오실 김용희 선교사님 아주 대표적인 태양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람 핀다 그러죠. 바람기가 많다. 안타깝지만 이 태양인 가운데 바람 피는 외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 또 바람 잡는 소리 한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바람 잡는 소리 하는 것도 이 태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직관의 기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 세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본질의 세계, 섭리의 세계. 좀 어려운 얘기 할까요?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의 사람은 어디에 많이 빠지는가?
목사님이 많이 돼요. 목사님. 또 잘못 빠지면 무당이 됩니다. 같은 거예요. 이 길을 잘못 든 거죠. 이 직관형이라고 하는 기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자, 그래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뭘 찾아내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뉴턴 같은 사람이 태양인이다. 이 태양인의 정반대에 해당하는 게 같은 태자로 시작하는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다음 볼까요? 이 태음은 이 흙기운을 많이 타고났다. 흙기운. 이 흙은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취했잖아요. 이 흙으로 사람의 몸이 지어졌잖아요. 몸뚱아리. 근데 몸으로 느끼는 감각. 내가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도마입니다. 내가 직접 만지고 쑤셔봐야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각형, 이 태음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 흙은 뭡니까? 우리의 딛고 있는 땅,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체질은 굉장히 현실 감각, 처세술 이런 것들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 나와가지고 이게 타고났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 태음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본 태양인과 다르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과 달리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룰루랄라 행복해하는 태음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뜻 딱 보면은 태양인이 굉장히 우월하고 태음인은 열등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체질의 개념은 절대 우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미리 결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상세 설명을 하죠.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태양인과 태음인에 해당하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형 10명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기질일까 한번 유추해 보세요. 또 내 옆에 있는 요 짝꿍, 날 틈만 나면 괴롭히는 요 짝꿍은 무슨 체질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태양인은 어떤 사람인가? 칸트, 해겔과 같은 관념주의 철학자다. 여기에 특별히 빨간색을 표시한 단어가 그 태양인 기질을 잘 설명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주목하시고요. 이 관념주의, 바람 잡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쪽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YS와 한판 붙은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 이제 정치, 시사, 이슈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누구? 이회창이죠. 이회창. 이 대쪽의 이미지. 이 태양인들은 하늘에 충만한 공기, 바람 기운을 타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망해요. 사업할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런 사람 교수나 학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야청청하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독불장군이 되는 거야. 그게 약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나옵니다. 자기 외엔 대통령감이 없다며 네 번째 출사표를 던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누굴까요? DJ.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다음, 타락한 가톨릭에 정면 도전한 마르틴 루터. 이 하늘의 이 충만한 그 기운, 하늘은 질서의 세계, 코스모스입니다. 반면 땅은 혼돈, 카오스의 세계예요. 이런 하늘의 기운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을 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개혁이 아니야. 혁명이 필요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혁명가가 많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막스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이 이런 대표적인 유형이죠. 카리스마적 지도력으로 개발 독재를 진두지휘한 박정희 전 대통령.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이런 태양인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가 바로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 이런 사람도 대표적인 태양인이죠. 다음 볼까요? 자, 끼 있는 매력으로 문남성의 애간장을 녹인 탤런트 누굴까요?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최진실입니다. 네, 제가 최진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 자, 끼 있는 매력. 여러분 연예 기획사 맨날 기웃거리는 이 끼, 끼가 있어. 이게 태양이 낸 바람기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요런, 그래서 이제 문남성을 홀리죠. 요런 기질이 태양인이 많다. 세상에 대한 분노의 화신, 살인마, 지존파 다 썩은 거예요. 루터처럼 될 수 있지만, 건전하게 승화될 수 있지만 다 죽이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하는 지존파가 될 수 있죠.
자, 노동운동에 불씨를 지피며 분신 자살한 열사 전태일.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종교에 미쳐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부녀자. 이걸 여기에 좀 적용시켜 볼까요? 너무 이제 기도와 교회 봉사만 하다 보니까 연애는 하지 않는. 그러다 어느덧 이제 30대, 40대가 된 이런 분들도 태양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자, 현실에 발붙이며 살지만 틈만 나면 젠장 빌어먹을. 세상에 다 썩은 거예요.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있는 연발하는 불평불만자. 자, 태양인 10명 살펴봤고요. 그 반대되는 태음인 보면 또 이제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태음인은 베이컨, 휴음과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다. 경험주의. 그리고 포목점에서 출발해 불굴의 투지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된 재벌 회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한보그룹의 그 정태수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는 태양인들이 전교 1, 2등하고 막 그래요. 태음이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근데 태음이는 세상이라는 학교에 나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재벌 회장이 되죠. 그리고 전교 1, 2등 하던 그 친구들을 비서로 둡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막내동이 응석받듯 아내의 웬만한 바가지는 받아줄 줄 아는 굉장히 듬직한 남자. 굉장히 듬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영화에 미쳐 끝내 영화 감독이 된 세상 밖으로의 여균동 감독. 이거 뭘 말하는가? 여러분들 여균동을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파는 거예요. 은근과 끈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나를 끝까지 파다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 나중에 낚시점을 하고 그리고 바둑을 너무 좋아해. 나중에 기원을 차리고 영화를 너무 좋아해. 영화 감독이 되고 이런 거예요. 스승 조은현을 이긴 청출어람 돌부처 이창호. 다음 뚝심 하나로 혜태를 7번이나 우승시킨 김웅영 감독. 그리고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투수. 자, 충청도를 기반 삼아 30부터 문민정부까지 꿋꿋이 버틴 누굴까요? JP. 자, 부모를 죽인 폐류나 박한상. 집에 오면 잠자리에 들기까지 밥도 아는 자자. 딱 3마디뿐인 경상도 남편. 역사의 증언대에 설 것을 거부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 황소고집의 누굴까요? 최규화 전 대통령. 다음 보겠습니다. 자, 태음인과 그 반대되는 태양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대충 내 체질은 어디인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그려지세요. 자, 이 4개를 다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데, 또 내 주변에는 타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양인은 어떤 사람인가? 소양인은 우주에 불 기운을 타고났다. 불.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하고 비슷해요. 불은 밝지요. 그러니까 소양인이 모임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밝아요. 얼음장같이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 이 소양인이 껴있으면요, 굉장히 밝아지고 막 이내 막 까르르 막 그러면서 브레이크 아이스 하는 사람이 이 소양인들이 많습니다. 또 불. 쉽게 흥분하고 피 끓는 열정에서 잘 싸워. 팔 걷어붙이고 잘 싸워. 내일도 아닌데 막 싸워. 이 소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불은 우리 인간에서 이 논리적인 이성이 돼요. 그래서 분석적인 추리력,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사고형이다, thinking 타입이다 이렇게 융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 반대가 바로 소음인이에요. 소음인은 물기운을 타고났다. 물. 이 한 방울의 물과 또 한 방울의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까요? 새로운 한 방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다투지 않고 주변을 화목하게 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절대 팔 걷어붙이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래서 소음인들은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크리스찬다운 느낌을 많이 주면서 살아요. 근데 소양인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제가 기독 교회 다닌다, 쟤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런 얘기 많이 듣는 분들이 소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흥분을 잘해. 소음인들은 예수 믿기 전부터 정말 크리스찬다워. 자, 그리고 이 물기운은 이 물 안에서 다 녹여내잖아요. 웬만하면 물 안에서 다 녹죠. 이 물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서 깊은 정서와 섬세한 감수성. 그래서 융은 감정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소양인과 소음인에 해당하는 10가지 유형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통통 튀는 순발력으로 청중을 휘어잡는 강사 김미경 아십니까?
김미경. 굉장히 강의 잘하죠. 요런 식의 강의하는 분이 바로 소양인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후,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한 20며칠 동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3명이 살아나왔는데, 어둠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유유히 살아나온 낙천적 기질의 신세대 3인방.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소변을 받아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자, 팽팽 돌아가는 머리로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30대의 젊은 이사들. 굉장히 순발력이 많다. 재치가 많다. 그리고 패션 감각이 뛰어난 의상 디자이너. 실제로 소양인 가운데 이 패션 쪽에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금방 그 분야의 탑 리더가 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적성에 맞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청산갑으로 6남매를 모두 대학 공부시킨 억척스런 또순이 아줌마. 굉장히 억척스럽다. 다음 볼까요? 냉철한 이성과 논리적 사고로 미궁에 빠진 수사를 풀어나가는 형사 콜럼보. 자, 그리고 남의 싸움에 칼 빼들고 말리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쪼다. 굉장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남의 일에 자꾸 감나하라 배나하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좋게 얘기하면 봉사정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러빙엔즈에 있는 분들, 소양이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이 소양의 자녀들은 학교에 맨날 지각해. 학교 가는 길에 기웃기웃하다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가 학교 맨날 늦죠. 가진 것은 입밖에 없다고 청산유수로 늘어놓는 달변가. 굉장히 말을 잘하죠. 이런 사람들 정당의 대변인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의 이목은 아랑곳 없이 초미니 스커트와 배꼽티로 자기를 연출하는 대담한 신세대 여성. 패션을 이끌어가죠. 남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배우 가운데 김혜수.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소양인이다. 자,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공수부대로 무차별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 소양인들의 인생 모토는 3가지입니다. 단순, 무식, 과격. 밀어붙이는 거죠. 다음 보죠. 요 소양인의 반대, 불기운을 타고난 이 소양인의 반대가 바로 물기운을 타고난 소음인인데, 이 소음인은 싸움보다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천사표 사람들. 싸우지 않아요. 항상 양보해요.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주변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운명에 도전하는 억척스런 도전의 이미지가 아니고 순응하는 숙명론, 좀 나쁘게 운명론, 이쪽에 많이 빠지죠.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 속의 번영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음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 세상은 아직까지 중세 봉건주의일 겁니다. 아직까지 절대 왕정일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소양인과 태양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소민들은 절대 데모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섬세한 사랑으로 남편과 아이를 뒷바라지하는 현모양처 아내. 굉장히 가정적이죠. 쥐면 터질까, 불면 꺼질까,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공처가 남편. 혹시 이 남자가 외도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인생 문제.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소음인 남자를 잡으십시오. 절대 외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적 용모와 체격의 균형이 잡힌 팔등신 미남이. 오밀조밀하게 잘생겨서 이뻐요. 귀엽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저 잎이 떨어지면 자기 생명도 꺼지리라 여기는 오헬리의 단편 마지막 잎새의 여주인공. 그리고 그 소설을 읽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감상주의자. 감정형. 세상 물정 모르는 꽁생원 양반. 집과 직장밖에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집과 학교 도서관 그거밖에 모르는. 중간에 딴 데는 세지 않아요. 그래서 심야 극장, 성인 극장 이런 데 가지도 않아요. 자, 남들이 수근거리는 혹시 자기 욕하는 게 아닌가 하며 밤잠까지 설치는 신경 예민자. 설마 하다가 신군부에게 발등 찍힌 누굴까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별 4개인데 별 2개밖에 안 되는 전두환한테 당했죠. 자, 이주할 고주할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소음인 유형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각각의 어떤
기질적 특성, 그러니까 설명한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오각형 도표 안에 있는 것은 이 체질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꼭지점 바로 밖에 있는 것은 그 장점이 너무 지나치면 이런 단점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이것은 상대적인 거고 이게 장점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단점이 되고 이 태양인의 이 단점이 태음인에게 장점이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뭐가 될까요? 네, 비현실적인 몽상가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유형이 박정희 대통령을 쏜 비현실적 몽상가형 태양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주의 바람기운 그리고 태양인 그리고 다혈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런 태양인 다혈질 유형의 인물로 서양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했는가? 바로 베드로를 얘기했어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너무 잘 아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가지고 팀 라이 목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다.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런 내용까지 다 하면은요. 내일까지 해야 되겠죠. 네. 모든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니까. 자, 다음 볼까요? 자, 태음인. 태음인은 흑기운. 그리고 이 도표 안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 태음인 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굴 얘기했는가? 다음 볼까요? 바로 모세를 얘기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뻗팅기죠.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또 다른 핑계 대고 끝까지 뻗팅기는 태음인의 황소고집을 보여주는 모세의 모습. 이걸 가지고 팀 라이 목사님이 모세가 태음인, 우울질의 태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볼까요? 소양인, 불기운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불기운을 갖고 태어난 소양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팀 라이 목사님 예로 들까요? 바로 다음.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쟁을 마쳤을 때 이미 60이 넘은 나이죠. 이제 안식년 하면서 이제 평생 해고록이나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뭐예요?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 이 세계 선교를 자기 당대에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비전에 불탔던 사람이 바로 소양인 바울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물기운을 타고난 대표적인 인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인물이 다음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말이 좋아 믿음의 조상이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과 살면은요 이 부인은 속 터져요. 이 사라는 대표적인 소양인 있죠. 다 아주 주도적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시바지를 둬서 이제 후설 있자 다 이 아내가 주도적으로.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과 살면은 제명이 못 삽니다. 특히 소양인 같은 경우. 자, 다음 볼까요? 자, 지금까지 이제 간략히 4가지 기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충 그려지세요? 내가 이 체질을 갖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저 체질을 갖고 그려지다가도 또 딴 거 들으면은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것 같고 다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리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도표가 필요한 거예요. 4가지 기운이 있다 그랬어요. 바람, 불, 물, 흙. 4가지 기운을 가지고 태양에는 바람 기운을 가지고 소양에는 불 기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체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태양에는 이 바람 기운만 갖고 태어났고 소양에는 불 기운만 있고 태음에는 흙 기운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체질은 뭐냐? 요거예요. 다음 볼까요? 다 있어요. 태양이도 다 있는데 유독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음. 자, 태양에는 다 있는데 저기 바람 기운이 더 의식의 세계에 도드라진 거예요. 불 기운, 이 소양에는 불 기운이 더 도드라졌죠. 이해하셨습니까? 4개가 다 있는데 그게 더 도드라져서
저기다 제가 왜 S라고 써놨는가? 자, S는 뭘까요? 자석이 뭐가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죠. 자,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습니다. N극. 자, 다음 볼까요?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자기가 도드라져 튀어나와 있는 정신 기능이 S거든요. 그걸로 따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실존가적인 태양이는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Y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동가적인 소양이들은 자, 그럼 뭘 하지? What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태음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How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이 무사 아니란 소민들은 후, 누가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거든. 누가 하지 그럼? 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팀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 팀원 안에 이런 4가지 기질이 다 섞여 있으면은요, 그런 장점이 서로 잘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은 정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 다르니까 막 티격태격 할 수도 있죠. 이런 장점들을 잘 이해하고 하면은 아마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질이 있어요. 당연히 어때요? 기질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색깔도 다르겠죠. 이게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서 아, 그렇구나. 유레카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이 기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나는 전혀 여기서 은혜 안 받는데 이 말씀이 얘한테는 컨택 포인트가 되는 거구나. 예수를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되는구나. 자, 그게 뭔가? 누가복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체질, 뭐 기질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 아까 하나님이 흙으로 취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는 거, 그것도 4대 기운 가지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아주 독특한 해석이죠. 이거는 체질만 연구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겠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혀 억지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팀 라이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와, 탁월한 해석이다. 자, 다음 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4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마음 안에 이 4가지 정신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이 뭐냐? 이 번역이 좀 애매하죠.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 soul, 직관력. 우리에게 주신 이 직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직관. 이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직관형의 이 태양인들은 이 하나님과 영으로 직접 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직통계시 같은 거,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잘 받아. 예언.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방언 터지고, 방언 제일 잘 터지는 기질이 이 태양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언의 은사 받고 이런 통변의 은사 받고 태양인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인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이 방언 기도형. 그리고 산기도 많이 갑니다. 산기도형. 가서 직접 통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산기도 가고 방언하고 해가지고 직접 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소양인들 어떤가? 뜻을 다해서, 이것도 번역이 애매하죠? 마인드, 지성, 생각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과연 그러한가? 조목조목 따지는, 상고하는 이런 사람들 당연히 뭐 할까요? 맨날 성경 공부 쫓아다닙니다. 비성경 공부 같은 거, 귀납법적 성경 공부. 거기에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분들 대부분 소양인들입니다. 사고형, 뜻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 많이 쫓아다니고, 힘을 다해서, 육체, 힘을 다해서 태음인들.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거 있죠. 이 몸뚱아리로 섬기는 거예요. 막 그냥 힘 쓰는 거. 책상도 깔고, 주차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체질은 주차 봉사형입니다. 그리고 소민, 마음을 다해서, 마음. 이런 분들은 교회에 딱 오면은 어디서 은혜 받는 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다 분위기에 이미 뿅 가. 교회 왔는데 막 두 손 내밀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막 이러면서 또 이 찬양대들이 이제 성가대들이 막 이런 흰 옷 입은 그 성가대 그 찬양 뭐 고딕 비잔틴 양식의 그런 교회 거기서 막 이미 그냥 포근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안 중요해. 감정이 중요해. 감정.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 믿은 날로부터 새벽기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가는 새벽기도형이 많습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은 집과 학교,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지. 교회 다닐 때도 새벽기도 해야 돼.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절대 이 소음인들은 세계 선교 안 나갑니다. 죽는 줄 알아요. 기도해도 기도의 지경이 있어요. 절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아. 보통 내 가족, 좀 스케일 큰 분들은 교회, 내가 속한 교회. 정말 큰 한계가 대한민국. 선교사를 위해서 조금 후원할 수는 있지만 절대 선교사를 가지 않죠. 절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위대하시죠. 그러한 소음인, 대표적인 소음인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에는 거의 뭐 뉴욕에서 이제 뭐 저기 뭐 제주도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 브엘세바 네게부 광야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자, 이렇게 기질에 따라 신앙 색깔도 다르다. 다음 볼까요? 자, 행동 공식 대충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후천적인 요소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체질론 연구하는 분들은 후천적인 걸 또 안 보고 너무 선천적으로 이런 기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위험해요.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사람의 기질, 그걸 봐야 되고 후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몸의 건강 상태, 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다음 볼까요? 이렇게 해서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너무 선천적인 거, 또 너무 후천적인 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넓게 보면 교육학, 심리학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둘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선천적인 거, 이것만 보는 쪽은 너무 이게 운명론적으로 보는 거고 넌 이 체질이니까 이래,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다음 보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 체질, 기질, 성격, 심리학 여기서 만약에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끝난다고 하면은 사상의학은 또 다른 뭐 애니어그램, MBTI 그것과는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사 크리스찬 한의사로서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뛰어난 것은 이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 쪽까지 이게 확대가 됐다는 게 건강 관련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애니어그램이나 뭐 MBTI하고 전혀 다른. 다음 보죠. 체질에 따라 이런 기질적인 특성이 있지만 자, 체질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이렇게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장육부 다 들어보셨죠? 자, 이 도표에서 이 동그라미에서 위에 있는 약간 노란색 부분이 오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간 노란색 있는 게 육부예요. 근데 오장과 육부는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형제 관계, 뭐 표리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장과 위장은 오장육부로서 한 카테고리예요. 이 오장육부라는 표현도 우리 생활 속에, 대화 속에 스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비위가 약해. 나는 간담이 서늘해. 그렇죠? 오장육부가 이렇게 우리 대화 속에 들어있다. 근데 태양인들은 어떤가? 오장육부를 폐, 거기에 속해 있는 대장이 너무 커. 그리고 간은 너무 작아요. 태양인은 정반대죠. 태양인은 제일 큰 폐가 제일 작고 간이 너무 크고, 자, 소양인은 비장이 너무 큰데 소음인은 비장이 제일 작고 다르죠. 그래서 태양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폐대 간소 한 체질이다. 그리고 태음인은 간대 태소, 소양인은 비대 신소, 소음인은 신대 비소한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사람이 병이 옵니다. 우리 저기 커요. 태양인은 폐가 커요.
크니까 좋고 많으니까 좋고 그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문제, 기능 과다 항진돼서 문제가 오고 또 너무 작아서 기능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고 그럼 질병이 어떻게 오는가? 70%는 너무너무 작은 장부 저기를 집중적으로 질병이 공격합니다. 70%의 병이 제일 작은 그리고 20%는 너무 큰 나머지 장부는 10%. 예를 들어서 간암 환자예요. 아마 10명의 8, 9은요 태양인입니다. 그리고 소양인, 신장암, 방광암 여기 또 넓은 개념 전립선암 이쪽으로 많이 오는 체질은 소양인이에요. 위암, 소음인이에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취약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 요즘 유전자 이런 테스트 해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문제가 되고 어느 질병을 갈 확률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인 100년 전에 이재만한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시한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음.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음. 이거 안 중요합니다. 다음. 양방과 한방이 어떻게 다른가 뭐 그런 얘기인데. 자, 태양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대 간소한 체질이에요. 간이 너무너무 작아요. 간 기능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술 마시는 분들이 없진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술 마시지 않고 직장에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감당 못하는 얼굴이 뻘개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양인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태양인. 간. 그리고 간질환. 간경화. 간염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간암으로 넘어가서 전격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요절하는 이런 분들 중에 태양인이 많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 간이 또 뭘 주관하는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의 질환, 중증 근무력증, 근위축증, 원인 모를 근육 질환.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여러분들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시죠? 루게릭병 환자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했던 루게릭병. 스티븐 호킹이 앓고 있는 루게릭병. 여러분 스티븐 호킹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려도 태양인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직관형의 태양인의 대표적인 유형. 바로 이 간기운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치료를 받으면은 일단 병의 진전을 최대한 늦출 수가 있겠죠. 또 이게 들어보신 분, 희귀한 병인데 질렌바레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원인 모를 근육 질환이 태양인에게 많다. 자, 그리고 폐 기능이 너무 과다 항진돼서 이 체질에 결핵이 많습니다. 결핵. 자, 다음. 태음인 정반대죠. 간 대 폐소. 간이 너무 커. 그러니까 간이 크다는 것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술고래, 술상무 들어보셨습니까? 술 마시면서 접대하는 영업,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아. 간 기능이 타고나서 그래요. 근데 타고난 간 기능을 믿고 술을 너무 과음해서 나중에 지방간, 간염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조심하면 이 체질은 간 기능이 너무 탁월하다. 폐 쪽이 문제죠. 폐. 이 체질의 폐렴, 기관지염, 특히 천식의 80%는 이 태음인이에요. 간이 크다. 이건 한방에서 뭘 얘기하느냐. 간열이 많다는 거. 이게 뭐냐. 각종 성인병, 고혈압, 당뇨, 지방간,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내력인 문제. 이 체질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하고 폐가 문제죠. 이 폐가 주관하는 게 피부인데 두드러기. 굉장히 잘 나죠. 특히 해물 먹으면 두드러기 많고 특히 아토피의 7, 80%는 또 태음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뒤에 이제 나와요. 뭘 먹으면 되는지. 자, 다음 볼까요? 소양인은 반대죠. 소양인은 이제 비대 신소. 비장이 너무 비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뷔페 같은 데 가서 과식을 해도 체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체하는 게 뭔지 그거 개념 자체가 없어. 체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돌멩이를 씹어도 소화를 시켜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 체질이 위암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장이 크다는 건 뭐냐? 한방 비위에 열이 많다는 건데 열을 조장해주는 음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치킨이에요. 닭고기는
치킨 덕후구나. 치킨 덕후. 닭고기는 굉장히 열이 많은, 반대로 돼지고기는 굉장히 차가운 고기거든. 요즘에 아이들 비염 많죠? 치킨 맨날 먹어요? 소양인인데 치킨 맨날 먹는 아이, 치킨만 한 달 못 먹게 해도요, 비염 많이 좋아집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계속 닭고기를 먹는 한 이 소양인 아이의 비염은 낫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에 열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위장이 튼튼한데 왜 위암 이런 게 가는가? 이쪽은 이제 속 쓰리는 걸로 가요. 소민들은 위장이 약해서 위가 이제 위무력증, 소화가 안 되는 체하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통증인데 열이 많은 홍삼 같은 거, 인삼, 산삼, 각종 삼재가 들어간 거 엄청나게 뜨거운 거거든요. 또 뭐 잘 모르고 몸에 좋다고 뭐 흑염소, 개소주 막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굉장히 매운 뭐 엽기 떡볶이 막 이런 거, 뭐 불닭, 매운 거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일식처럼 굉장히 담백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자, 신장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 체질은. 이게 이제 신장, 방광, 전립선, 자궁, 생식기, 비뇨 생식기. 그래서 요 체질에 물론 신장, 방광, 전립선은 암도 많지만 불임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4가정당, 부부당 한 부부는 난임. 피임을 안 하는데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면 일단 난임입니다. 난임. 요즘 이제 불임이라고 얘기 안 해요. 불임은 아이를 아예 못 갖는 거니까. 난임, 임신이 어렵다. 그 말이 좀 우리 위안을 주잖아요. 난임. 이 난임 여성 가운데 많은 부분이 소양인입니다. 신장이 약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신장에 또 주관하는 게 허리예요. 참고로 저는 척추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디스크는 다른 체질도 올 수 있는데 수술을 해도 또 재발하고 자꾸 재발하는 악성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런 걸 거의 대부분 소양인이에요. 그 체질에 오는 지병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평상시에 어떻게 섭생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부르면 알려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비위, 뭐 방광염, 그다음에 이제 스태미나 굉장히 약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신장, 이게 이제 또 이 스태미나거든요. 성기능 장애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소양인들이 굉장히 밝혀요. 그러니까 억제해야 돼. 소양인을 오래 살려면 성욕을 자제해야 돼. 성욕을 억제해야 돼.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체질의 반대가 소민. 이 체질은 신장이 크죠? 비위가 약해. 그래서 항상 딱 본인이 알아요. 여기서 좀 더 먹으면 체하겠구나 하면 영락 없이 체해요. 항상 속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 진짜 잔병이 많죠. 항상 병원을 들락날락거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 소민들은 절대 암이 진전하지 않아. 다 조기 발견. 연기임이 발견해요. 맨날 병원 가니까. 그러니까 잔병은 앓는데 굉장히 오래 살아. 골골한데 굉장히 오래 살아. 이 소민들은. 소화불량, 위염, 위하수, 위가 처져 있어. 위에서 막 출렁출렁 물소리가 나고. 이 체질은 절대 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요즘에 뭐 하루에 물 1800cc 이상 마셔라. 이런 것들은 소민에게는 독이에요. 그리고 야채, 과일 먹어라. 안 돼요. 다 차요. 야채도 차고 과일도 차죠. 전부 샐러드, 생으로 먹잖아요. 전부 차거든요. 이 소민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도 따뜻한 물 마셔야 되고. 이 체질은 물 많이 마시면요, 그 물이 몸 안에서 출렁출렁 거리고 다녀. 이 수액대사가 너무 차기 때문에 몸이. 자, 추위도 많이 타고 손발도 차고. 다음. 자, 체질에 따른 건강관리법. 태우면은 담배를 끊어라.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분은 없겠죠. 태양에는 술을 끊고 태양에는 술을 적게 마셔야 돼요. 소양에는 성욕을 자제해야 된다. 태음인과 소음인은 과식을 삼가라. 태양에는 자극성 있는 음식과 육식을 삼가고 채식 위주로 해라. 옛날에 이상구 박사 들어보셨죠? 이 완전 채식주의, 완전 절간 음식처럼 이렇게 먹어서 건강 회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상구 박사님 태양인이거든요. 태양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태양인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의 식단은 태양인에게 맞는 거예요. 자, 소양인은 아침마다 냉수를 마셔야 돼요. 냉수.
위에 열을 꺼줘야 돼. 항상 상습적인 변비가 있어. 위장관에 열이 많기 때문에. 찬물만 많이 마셔도 좋다. 다음, 태우면 땀을 많이 흘려라. 항상 땀이 많아. 땀 뻘뻘 흘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건강하구나. 근데 그거 잘못 알고 요즘에 이제 민간요법 가운데 식은땀 많이 흘리면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환기 들어보셨어요? 환기. 식은땀 많으니까 환기. 삼계탕에도 환기 막 넣고. 환기는 땀구멍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태우면은 땀을 많이 흘려야만 이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건강하다는 사인인데 환기를 써가지고 땀구멍을 막아버리면 이거는 진짜 역행하는 치료죠. 소음인은 땀을 흘리면 안 돼. 소음인 가운데 땀을 흘린다는 것은 한방에서 망량증이라고 해가지고 터미널이 아주 중증이에요. 이럴 때 쓰는 게 환기예요. 자, 태음인은 맑은 공기를 많이 마셔라. 폐가 약하기 때문에 산책을 하고 항상 맑은 공기. 이 태음인들은 폐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가면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 분들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도 가장 취약한 게 이 태음인이에요. 소음인은 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소양인은 가급적 꿀, 인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홍삼, 개소주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태음인과 소음인은 특히 신경계 질환을 조심해라. 이 우울증, 노이로제 진짜 많죠. 서양에서는 그래서 태음인을 우울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공황장애, 분노 조절장애 이쪽으로 가는 건요 소양인과 태양인이에요. 태양인은 분노 조절장애, 이 분노를 참지 못해. 소양인도 마찬가지죠. 이 우울증 이쪽으로 가는 것은 소음인과 태음인들이에요. 그리고 분노 조절장애, 또 이 정신분열 이쪽으로 가는 거 조현병. 예. 요즘에 이제 정신분열 느낌이 안 좋으니까 조현병 이렇게 얘기하죠. 자, 태음인과 소음인은 상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하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상체 위주로 운동해야 되고 다음 소양인과 태양인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태음인은 성인병,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을 조심해야 되고 소음인은 잔병을 조심하고 태음인은 유산균 음료를 많이 마셔라. 태음인은 장이 약하기 때문에 유산균 음료, 요구르트 먹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태양인들은 요구르트 먹으면 안 돼요. 이 태양인들이 하루 3끼 먹으면 화장실 3번 가는 분들, 밥 먹으면 1시간 내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 요구르트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대장 기능이 너무 왕성해서 그런 건데 유산균을 먹어가지고 더 왕성하게 해버리면 허허실실이에요. 허한 걸 더 허하게 하고 실한 걸 더 실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치료죠. 다음 볼까요? 그럼 어떻게 체질을 보느냐? 이재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체질을 진단해라. 다 이해하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뒤로 뒤에 거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체형기상이에요. 체형기상. 체형을 보는 거예요. 어디가 발달했는가 상체와 하체 중에서. 그리고 성격을 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질,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모를 보는 거예요. 딱 첫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직관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 3가지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체질을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 오시면 되죠. 다음 볼까요? 자,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장로님 가운데 팔체질 얘기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권도원 장로님이 이제 금체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체질은 뭐냐? 제가 얘기한 태양인이에요. 그리고 토체질은 뭐냐? 토인은 뭐냐? 소양인이고 목인, 태음인, 수인, 소음인이에요. 이걸 다시 둘로 나눈 거예요. 양인, 금음인, 토양인, 토음 이렇게 나눴는데 자, 태양인도 치료에 들어가면은 또 둘로 나눠요. 이게 한 태양인이냐, 10태양인이냐. 결국 치료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4상이나 8상이나 크게 다른 거 아니다. 다음 볼까요? 자, 체질의학은 전인 건강학이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체질의학은 애니어그램 이런 것처럼 심리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는 전인 건강학이다. 그러니까 먼저 심리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음인은 혹시 남들이 막 수근거려. 그럼 자기 욕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막 몇 날 며칠 밤잠 설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예민하고 생각이 많고 한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려상비.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비위장관을 상해요. 사려, 상비, 상하게 한다. 비위, 췌장.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 세포가 파괴돼. 그러니까 당뇨가 와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뇨 환자 약만 줘가지고 안 되겠죠. 당신의 기질은 이러이러하니까 저렇게 해라. 마음가짐. 심리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태양에도 항상 지고지순한 가치가 있는데 땅에 현실을 붙이고 이렇게 못해.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 이 세상을 뭐 한탄하면서 술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염, 간경화가 많겠죠. 이런 사람들은 기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겠죠. 기질에 따른 그런 상담, 거기에 따른 식이요법. 다음 볼까요? 식단표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자, 자료 가져왔는데 많이는 없어요. 한 200개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요거에 대한 자료 가져가시면 되고요. 각각의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장부 가운데서 허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산수유 선전하는. 그 산수유 만드는 그 회사의 대표가 굉장히 투박한 촌스러운 사투리로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벌써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산수유는 소양인만이 좋은 거거든요. 소양인. 약해요. 근데 소민이 먹으면요. 그냥 꺾여. 소민을 먹으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효과가 더 약해지죠. 이렇게 이제 다 다른 거예요. 보리밥이 좋은 사람. 현미 다 좋지 않죠. 소양이들은 현미 먹으면 안 돼요. 보리밥을 섞어 먹어야죠. 소민들은 찹쌀을 섞어 먹고, 태음인은 현미 섞어 먹고, 태양인은 메밀을 섞어 먹고. 다 성질이 다 달라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소양인 BMI는 절대 닭고기 먹는 한 최소한 끊든지 최소한 2번 먹을까 1번 먹고 줄여야 돼요. 다음. 자, 체질침. 체질에 따라 침을 통해서 아까 보신 최소 장부를 보강해 주는 거죠. 너무 이게 큰 장부는 깎아줘야죠. 그런 식으로 침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체질 한약. 약을 이제 보통은 두루뭉실 쓰죠. 근데 체질에 따라 정확히 나눠가지고 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율무, 칡, 마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추, 인삼, 구기자. 이거는 율무 같은 경우, 이 태음인, 뚱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율무를 이제 밥에 섞어가지고 먹으면 몇 달 먹으면요 살이 쭉쭉 빠집니다. 몸에 있는 지방을 다 분해해 주는 게 율무예요. 그런데 소민들은 대체로 뚱뚱하지 않거든요. 근데 간혹 뚱뚱한 소민들이 있어요. 약간 달라요, 태음인하고. 소민 뚱뚱한 거는요, 완전 물살, 두부살이에요. 뚱뚱한 게 아니고 부은 거예요, 그거는. 이 태음인은 근육, 진짜 지방이 많은 거고, 소민들은, 소민 뚱뚱한 사람들 율무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 빼는 것도 체질에 따라 달리 해야 되겠죠. 다음. 자, 그래서 체질, 이런 걸 따라서 치료할 때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토피라든지, 자가 면역질, 요즘 엄청나게 많죠. 난임, 비만, 소아 성장 발육, 성인병 이런 것들. 다음 볼까요? 이건 이제 아토피, 엄청나게 심했던 아토피. 이런 체질 치료해가지고 한 달 만에 다음. 예. 굉장히 철저하게 음식 가리게 하고, 음식을 밖에서 못 사 먹게 하고, 그냥 완벽하게 이제 한 거죠. 자, 체질을 알면 건강만 보일까?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 체질로는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걸리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체질로는 체질의학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모든 대인관계에 걸리죠. 적성검사. 이 자녀를 커서 뭘 시킬까? 적성. 그리고 연애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꼬시려고 하는 여자가 태양인이야. 태양인 여자를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 알아야지 되겠죠. 태양인 여성 공략법, 소양인 남성 공략법, 이런 거 궁금하죠?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 상담, 인사관리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자, 인사관리 볼까요? 다음. 예를 들어서 소양인들은요, 한 군데 가만히 못 있어. 이런 사람들 뭐 해야 되겠어요? 취재, 영업, 섭외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소양인들을 사무실에 앉혀놓으면 어때요? 이 소양인들 뭐 할까요? 영업 능률이 오를까요? 회사도 손해야. 맨날 그냥 허공을 보면서 막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그러겠죠. 소음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은행원, 경리, 사무원 이런 거 잘하겠죠. 태양인들은 그 타고난 그 아이디어 이런 거 가지고 발명가, 과학자 이런 쪽으로 가겠죠. 태양인들은 정치하면 잘합니다. 정치. 사업가.
다음. 자, 심보를 고쳐야 장수한다. 요게 이재마가 얘기한 주제입니다. 이재마가 얘기한 사상의학은 절대 당신은 녹용 먹고 인삼 먹고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그 얘기한 것도 아니다. 심보를 고쳐야 된다. 먼저 타고난 심성의 불균형, 아까 보여드린 기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심성에. 다음 볼까요? 다음. 자, 체질의학은 심신의학이다 얘기했어요. 몸과 마음을 같이 다루나. 자, 심보가 고약한 게 문제예요. 이제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보를 고쳐야 장수한다. 그럼 사람이 왜 심보가 고약해질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체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체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난 체질 저런 거 없어. 나는 옛날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한의사가, 이 사상의학의 조예가 있는 한의사가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봤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였는가? 예수님은 무슨 체질일까? 결론을 이상하게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체질을 잘 이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예수님을 태양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질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태어나요. 이거 이제 심보가 고약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체질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때는 심보가 고약하지 않았고, 우리는 심보가 고약해져가지고 결국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음양, 화평지인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편벽됨이 없이 영생할 수 있었죠. 자, 우리 예수님, 체질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치우침, 원죄 없으신 타락 이전에 아담, 둘째 아담이신 거죠. 예수님은 태양인도 수양인도 어느 체질에 갇힌, 체질적인 선천적인 불균형의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니고 음양 화평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체질을 바로 이해한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고약한 심보 어떻게 고칠까? 심보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고약해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심보가 고약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고약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부부싸움을 맨날 하는데 그 아내분이 맨날 하는 바가지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무슨 심리학과 교수냐고. 아내 마음도 그렇게 몰라주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1년 지나고 나서 쓴 책이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는 책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3년 동안 거의 매일 싸웠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한 얘기가, 싸울 때마다 한 얘기가 이거예요.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여? 보이긴 개뿔이 보여? 이게 바로 이제 지금도 들었던. 자,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심보를 고쳐야 장수하는데 이렇게 심보가 고약해. 고쳐야 돼. 자, 심리학의 목표는 뭐냐? 심리학은 이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도록. 내가 심보가 어떻게 치우쳐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self recognition.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잘 고쳐서 개발해서 자기를 실현하도록. self realization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심리학의 한계가 뭐냐? 자기 인식까지는 되는데 자기 실현까지 안 되는 거야. 인식을 하고 고치려고 자기 실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 그래서 이 심리학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자기 인식까지는 가능한데 자기 실현에서 결국은 맞닥뜨리는데, 자, 평생 이 기질론을 가지고 이런 그 정신질환자를 도왔던 크리스찬 심리학자인 이 헨리 브란트 박사가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우리는 체질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체질은 우리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치우침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왜곡된 세계관으로 남을 왜곡되게 판단하고 다투고, 하지만 체질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왜곡됐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남을 이해하고 자기의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은
보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타고난 고약한 심보, 타고난 체질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요거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 정보들 다 못 나눴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내 체질은 뭐지? 유머세 이런 것들 검색하면은 이 글들을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똑같은 내용 올립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통 채널을 가지고 글이 거의 매일 올라가요. 요즘 다음 주에 올라가는 게 태양인 남성 꼬시기 시리즈, 여성 꼬시기 시리즈. 그리고 우리 직장 상사가 태양인이라면 그래서 미생에서 완생되기. 그리고 부하 통솔법. 얘가 요즘은 부하 통솔이 더 힘들어요. 직장 상사보다. 직장 부하가 태양인이라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시리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올라간 게 소양인 전두환, 소호민, 정승화 맞붙은 12.12 사태 끝났고요. 또 2주 후에 이제 태양인 베드로, 뭐 태음인 모세, 뭐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갑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뭐 이렇게 두 분이나 이런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요. 너무 헐레벌떡 해가지고 정신없이 왔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쏜살같이 판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SNS 공동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귀한 보배와 같은 청년들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 속한 직장, 또 학업,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나아가 진정 솔트 앤 라이트,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명령 순종하면서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새벽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적 에너지 공급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